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 부분은 좀 길어서 저희가 직접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신랑과 저에게 친정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옆집 부부에게서 저희 부부에게 피의 사건 결정 결과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자, 위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뭐 이것도 모욕죄 관련된 거예요. 모욕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결정 죄명, 모욕, 결정 결과 보완 수사 요구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몇 년 전 다툰 간략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요. 저희 어머님과 옆집 남자가 땅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아서 감정이 안 좋던 상황에 저랑 그 당시 남자친구인 제 남편이 부모님 댁에 있던 상황에 저희 어머니와 옆집 남자가 각자의 마당 앞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제가 보고 거들어서 그 옆집 부인이 나와서 저희 남편도 거들고 한마디로 말싸움이 됐죠. 참고로 저는 큰 창이 있는 모자를 쓰고 있어서 옆집 부부가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던데 제가 누군지 어떻게 알고 또 검찰청에 접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삼형제라 아마 몇 년을 관찰한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저희 신랑은 그 사람 이름을 모르고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으니까 옆집 남자에게 야 이 새끼야 이리 와봐 네가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아 이 새끼야 이렇게 욕을 했고 저도 그 남자와 여자에게 욕은 하지는 않았고 여자가 위에 속옷을 갖추어 입지 않아서 야 옷 좀 제대로 입고 다녀라 넌 취급 안 한다 들어가라 라면서 말했던 내용입니다. 그 상황에 시골이라서 저희 부부와 그 옆집 부부 말고는 아무도 없었는데 지금 상황 설명이 이렇고요.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 제가 하는 모욕죄 3가지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데 저희 신랑과 제가 한 말이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 생각에는 그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모욕죄 성립 요건이 3가지입니다. 네. 공연성이 있어야 되죠. 네.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특정해야 된다. 특정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모욕 이제 말씀드렸던 욕이나 이런 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일단 부부 둘은 같은 이제 공동으로 피의자가 되시는 분들이고 상대쪽 부부가 둘이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제가 볼 때는 물론 3명 이상이긴 하지만 공연성은 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또 전파 가능성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게 사실은 이 부부 둘 상대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부들이 또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막 얘기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본인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했던 거니까. 그래서 그거 상황만으로 봤을 때는 좀 공연성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모욕죄가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만에 하나 어쨌든 2명, 3명 이상이 됐기 때문에 공연성이 충족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 모욕죄에 해당하느냐라고 봤다면 조금은 상황이 다른데 남편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거에 보면 약간 수위나 이런 것들 좀 고려했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모욕죄가 될 수도 있어 보이지만 그 이제 옆에 계신 그 질문해 주시고 계신 여성분 같은 경우는 사실 옷을 똑바로 입어라 뭐 이 정도 이야기한 거 가지고 상관 안 한다. 그 정도는 안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사안을 달리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고요. 만에 하나 공연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남편분은 조금 다툼의 여지가 있겠지만 여성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 이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욕을 했다라는 그 부분이 녹취 같은 걸로 없으면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 전제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자를 쓰고 있을 때 옆에 찍고 있었대요. 동영상을 찍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장면이 더 남아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2번째 질문 읽어드릴게요. 부모님과는 소송도 있고 그 옆집 부부가 부모님 주소는 안다고 해도 제 이름과 저희 신랑 인적사항은 어떻게 알고 저런 서류를 검찰청을 통해서 보낼 수 있게 된 걸까요?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뭐 소송을 진행할 때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다 알기가 어려워요. 아시잖아요. 사실 그래서 민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래서 특정 기본적인 정보, 예를 들면 이름이나 핸드폰 번호 정도를 안다고 하면 사실 조회 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면 어쨌든 법원에서 보정 명령이 내려오면 그때 당시에 주소를 이제 알아볼 수 있긴 해요. 근데 형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알아보기가 좀 더 어렵고 형사 절차는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만약에 영상 같은 걸 찍었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경찰이나 이렇게 통해서 상대방이 누군지 좀 알아봐 달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경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신상들을 좀 알 수 있잖아요. 옆집이고 하다 보니까 뭐 이름도 알 수 있고 기본적인 주소 같은 걸 알다 보면 그런 형태로도 아마 당사자를 특정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3번째 질문인데 검찰청 보완 수사 요구라는 것이 그 옆집 남자가 검찰청으로 접수를 먼저 해서 제 신상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면 알려주는 것이 합법이라 이 서류를 보내고 경찰청으로 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 뜻인 건지요? 이건 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사실상 이제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하라고 했잖아요. 이건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기본적으로 경찰이 이제 수사권 조정되면서 먼저 이전에도 그랬고 네. 사건을 본인이 종결하거나 네. 혹여나 검찰에 송치했어요. 음. 그러니까 경찰이 경찰 단계에서 그냥 무혐의 처분을 했거나 아니면은 검찰로 사건을 넘긴 거죠.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 후자가 될 거예요. 음. 사건을 검찰로 넘겼는데 보완 수사 요구를 했다는 거는 사실상 이 뭔가 보완할 게 있다고 본 거예요. 검찰 예.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내용이 보통 보면 뭐 공소제기 여부나 보완서가 필요하다고 할 때 내려보내고 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약간 혐의 같은 걸 입증이 좀 미진하다고 본 거죠. 예. 미진하다고 보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혐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실제로 했거나 뭐 법리적으로 볼 때 좀 문제가 있거나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완서가 내려오면 사실상 피의자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혔다라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피의자한테 좀 유리하다고 보는 해석이 있을 수 있긴 해요. 네. 왜냐면은 실제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한 사건인데 검찰에서 그걸 다시 보완수 하라는 거는 니들이 좀 수사한 것만으로는 우리가 죄책을 물을 수 없으니 더 확인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럼 신고한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죠 이런 상황 자체에서. 근데 이게 뭐 꼭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네. 여러 가지 정황상을 볼 때는 그래도 피의자한테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만약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게 되면 몇 년 전이라서 사실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예, 가서 정확하지도 않은 기억으로 출석하고 또 위에 내용만 가지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변호사 대동해야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고 가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그렇긴 하지만 사실상 이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사실 실제로 다시 한번 검찰 송치가 되고 네. 기소가 되고 나중에 벌금이라던가 실질적으로는 이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초기 대응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간다면 훨씬 좋겠죠. 여러 가지 전략을 짜기도 좋을 것 같고 실제로 방어권이 좋을 것 같고 또 더군다나 지금처럼 기억이 하나 나지 않잖아요. 네.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 가서 본인이 잘못 뱉은 말에 의해서 본인이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옆에서 적절하게 제어해 줄 수 있고 또 실제로 이런 거는 답변이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옆에 도와줄 수 있는 네. 변호사를 대동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기본적으로 가정 조사 받으실 때 기억이 안 나면 기억이 안 난다고 해야 됩니다. 혹시 경찰에 대묻더라도 이거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마 추천드리고 그렇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변호사 함께 가는 걸 또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거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변호사 대동하실 때 법무법인 더 웨이의 한승범 변호사 한번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댓글 내용을 저희가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만약에 법적으로 뭔가 좀 궁금한 점이 있다, 알고 싶은 게 있다 이런 게 있으시면 저희 영상에 댓글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선정을 해서 답변도 달아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